이번에 또 하나 이제 불거진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네. 그동안은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가지고 이걸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나 김종대 전 의원이나 아니면 언론인들 조사를 네.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경찰 조사 수사 결과 육군참모총장 공관,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통령 관저 후보지였죠. 여기에 풍수지리가 이제 관상가 백재권 교수가 다녀간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민주당이 거짓 선동한 게 드러났다. 천공 아니지 않냐? 네. 이렇게 지적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천공이 아니라 관상가 또 풍수지리가인 백재경 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이 이제 최종 경찰 발표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죠. 네.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백재경 교수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당시 직책이 아마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TF 대통령실 이전 그 당시 TF가 꾸려졌는데 그 이러한 인가되지 않은 민간인 만약 TF 안에 있었다 그래도 풍수지리가가 그 안에 포함된 것이 큰 문제인 거고 그 안에 아마 TF에 없었을지 밝히질 않고 있잖아요. 네. 인가하지 않는 이런 민간인이 군사보호구역 안에 들어가는 거, 군사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 사실은 그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풍수지리가가 대통령 간제와 같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더 큰 문제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본질적인 게 가장 큰 것이 이 두 가지라고 봐요. 네. 저도 사실 그 당시 작년 4월경에 이러한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역술인 또는 어떤 사람들이 네. 민간인들이 간저 이전에 관여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런 제보들은 대부분이 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겠죠. 민주당이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그 당시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네.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정식으로 국방부에. 서울 사무소에 실제 역술인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를 그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런 제보가 있고 소문이 확인을 있으니까 네. 국방위원으로서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때 국방부의 답변은 인수위의 일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다. 대통령 인수위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통상 그런 경우는 국방부가 부인을 해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런 사람 들어온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겠네요. 부인은 안 하고 인수위의 이 업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아니 서울 사무소와 네. 그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간은 육군이 통제하는 시설이에요. 아니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인수위 일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네요. 그걸 자기 집에 들어오면 맞는지 그러니까 아닌지 통상 얘기할 수 그런 있어야 경우는 되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아직 그 재산 관계가 저 인수위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때요. 검토 단계니까 그럴 단계로 저는 그때에서 쭉 했었는데 국방부는 인수위 일이라고 답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끝까지 추적하고 싶었는데 못했죠.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 이 당시는 대통령 졸속 이전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예산 문제, 안보 네. 공백 문제, 경호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지적을 그 당시 할 때이기 때문에 네. 그때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확인을 했던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것들이 의혹이 제기가 되면은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게 만약에 천공이 아니었다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네. 천공에 대해서만 이걸 조사했기 때문에 네. 그 다른 사람 누구 왔는지 그건 얘기해 줄 뭐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때 천공에 대한 의혹 제기를 국방부 부대변인 부승찬이가 책에서 얘기를 했고 국방부 전 김종대 대변인, 네. 전 의원이 또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대통령실은 해명을 하면 될 텐데 통상 대통령실에 대한 의혹은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적 영역이니까 네. 제기하면은 통상적인 대통령실이라면 해명을 하는 거죠. 천공이 천공 아니다. 아니다. 이런 사실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 될 건데 어떻게 했나요? 고소 고발로 응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 부성천 전 대변인하고 김종대 김종대 전 전 의원, 뭐 뉴스토마토, 네. 한국일보 기자 이런 분들까지 다 고소 고발한 걸로 그때 기억이 되는데 네. 이렇게 고소 고발로 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공이 아니다. 네. 백재권 교수다. 네, 이 풍수적으로 뭐 이 전문가고 네, 그런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지적이 될까봐 네. 그런 얘기를 안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 이 백재원 교수가 거기에 왔는지, 네. 그리고 누가 가라고 한 건지 네. 여러 가지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공은 아니고 풍수지리가 백재건 교수가 왔다 갔다. 네. 이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근데 뒤가 꿀리니까 그걸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아하. 풍수지리가 왔다는 것도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간저 이전에 풍수지리가가 네. 와 있다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풍수지리나 점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 영역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공적인 영역에서 의사결정에 풍수지리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네. 것들이 개입되는 것은 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2,500년 전에 네. 손자병법에도 나와 손자병법에. 있어요. 뭐라고 점이나 이런 걸로 네. 점이나 주술이나 이런 것에 의존해서 국정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팩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라. 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국가 대사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 2,500년 전부터 경계했던 겁니다. 아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개인 영역에선 저는 뭐 묘자리를 보든 뭐 풍수지리를 해서 하든 또는 뭐 점을 보든 네. 이런 것들을 뭐라 하고 싶진 않아요. 개인 영역에서는 예. 사적인 영역이니까. 근데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조직에 있는 인정된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계속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공도 나오고 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건진법사 얘기도 그랬죠, 나오고 그랬죠. 지금은 저도 처음 들었는데 백재건 교수 얘기도 풍수지리가 그리고 네. 관상가이기도 하잖아요. 네. 뭐 악어 상인이 뭐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자꾸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국민적으로 의혹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게요. 혹시 풍수지리가 개입이 돼서 의사결정하는 아하, 거 아닌가? 국정, 네. 예. 무속인들이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거 아닌가? 네. 만약에 무속인이나 풍수지리가 개입해서 한다면은 국정농단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옛날에 어땠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은 비선이잖아요. 비선이죠. 조직 속에 안 들어와 있는 그렇죠. 공적인 사람이 영역이 없었죠. 공적의 영역에 없던 사람이 의사결정에 개입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국정농단으로 이렇게 사건화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것과 다 연계돼서 네. 탄핵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그것을 혼란시키는 것 같아요. 혼란하고 있는 거죠. 네. 여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당도. 예, 여당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자꾸 물타기 하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 부인 아, 예. 김정숙 여사도 이분을 만났다. 뭐 이재명 대표도 만났다. 부부 만났다. 네, 이분들은 사실 사적인 영역에서 만난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김정숙 그렇죠. 여사께서 예, 예. 그 국정이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에 이런 그 풍수지리가 의견을 듣고 뭐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런 분들을 불러서 네. 정책을 듣고 또는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영역과 그렇죠. 공적인 영역은 엄연히 다른데 사적에 한 거를
지금 여기는 공적 영역 아닙니까? 네. 마치 같은 것처럼 오버랩 시켜서 물타기 하는 물타기하고 것은 있다. 아주 잘못된 처사죠. 네. 어쨌든 이 육참 공간 사저 이제 후보지로 맨 처음 거론되다가 결국에는 외교부 장관 이 공간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이게 뭐 채택이 안 돼서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어쨌든 그런 결정 과정에 있어서 네. 논의가 될 때 네. 풍수지리가가 그 현장에 가서 봤다, 민간인이 그 군 보안 시설 가서 네. 봤다라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그러면 과연 이런 게 풍수지리적인 아니 뭐 역술인 뭐 관계된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나 그런 목소리가 관저뿐만 아니고 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나 네. 아니면 다른 어떤 결정 과정에 개입할 가능성, 의혹도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는 의혹이 많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하고 나서 하루도 청와대에 있지 않았잖아요. 못 들어가고 그렇죠. 바로 맞아요. 그것부터 좀 국방부 이상하다 건물을 그랬죠. 뺏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루도 대부분 상식적이면은 청와대로 들어가서 한 1년 동안 새로운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이전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인 거죠. 네. 그런데 당선인이 되고 취임하고 하루도 안 자고 바로 그걸 이전했지 않습니까? 용산으로. 그거 졸속 이전을 그것도 새로 지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보의 심장부인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당빼라고 해서 들어갔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적인 의혹이 그때 많았죠. 혹시 풍수지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 터가 안 좋아서 뭐 그런 거 맞아요. 뭐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랬더니 그 당시 그 인수위에서는 소통하기 위해서 간다. 기존의 청와대는 구중궁궐 같이 이렇게 돼 있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기 대통령 국방부 지역으로 가서 소통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는데 가서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더. 그렇죠. 그러면서도 도어스태핑도 안 하고 예, 있고요. 그러면서도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대한 소통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억측들이 국민들 간에는 있었고 소문도 무성했는데 네. 풍수지리 때문에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아하.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대통령 간저 이전에 풍수지리가가 개입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의혹이 제기가 예, 되고. 의혹이 제기되고 네. 이것이 물론 경찰 발표를 최종 지켜봐야 네. 되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 이전도 그렇죠. 졸속으로 한 이유가 관저가- 풍수지리가 영향을 간 것이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어느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풍수지리적으로 보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죠.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국정조사를 해서 네.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이것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라고 했었고 작년 사실 한 9월경에 국정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예.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하는 TF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태원 참사가 발생이 되면서 그 대통령실 이전 국정조사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더 시급하다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네. 여론도 주목하지 않고 이제는 이제는 국정조사 카드를 다시 꺼내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이런 의혹들을 낱낱이 예.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국정조사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보수 언론이나 뭐 일부 그 패널들 저쪽 네, 네.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풍수지리가가 육군참모총장을 얘기했는데 결국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네. 간 거 아니냐라고 간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마 그분이 언제 풍수지리가 백 씨가 언제 갔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최초는 간절을 두 군데를 검토했던 것 같아요. 네. 외교부 장관은 처음엔 검토 안 했고 육군 참모총장 공간과 육군 서울 사무소였어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면 서울 사무소는 국방부 건물 안에 있었어요. 예. 그 지역에 현재 대통령실
앞에 있습니다. 한 네. 2, 300m 앞에. 거기도 육군 총장이 서울에 오면은 사무실로 쓰는 공간이어서 낮에, 밤에는 이제 한남동 퇴근해서 그 그쪽으로 공간을 쓰고. 근데 서울 사무소가 거기가 예전엔 공간으로 썼던 지역 같아요.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고 정원도 있고 예. 바로 공간으로 써도 손색이 없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는 그 주둔지 안에 있는 거기를 쓸 것인가, 네. 아니면 좀 떨어져 있지만 육군 참모총장 한남동 공간 안을 쓸 것인가를 검토했는데 네. 사실 서울 사무소는 주변에서 너무 환하게 보여요. 그렇겠죠. 합참도 그렇고 뭐 합참 건물에서 보면 그냥 보이고 바로 옆에 시설본부 건물이 있었는데 바로 다 낱낱이 보여요. 그리고 그 앞이 헬기장인데 헬기장 바로 옆에서 안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합리적으로 봐도 그 한남동 육군 총장 공간이 낫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 거리가 머니까 또 단점이 있죠. 한남동. 용산과 한남동이 한 5, 6km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한남동 육군 공간을 선택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인수위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한남동 공간, 육군 공간은 최소로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리모델링 비용도 별로 안 들고 뭐 최소로 하면 되겠다 했는데 뭐 그 몇 주 지나서 한 2, 3주가 지나서 한남동 공간은 리모델링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너무 나이가 오래됐고 좁고 뭐 그렇다. 아,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이전한다. 네. 외교부 장관 공간은 한 육군 총장 공간보다도 한 3-4배 큽니다. 사실은. 훨씬 그 가보니까 더 전망도 좋았겠죠, 뭐. 좋고요. 네. 그래서 높은 데 그래서 있고. 육군 총장 공간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어요. 아. 저는 육군 참모총장 공간 바로 앞집에 살았어요. 예. 잘하시겠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공간이 바로 앞집입니다. 지금은 그것도 뺏겨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살고 있어요. 그것마저 뺏겨서. 예. 그래서 제가 그 보면은 육군 총장 공간에서 불이 언제 꺼지는지 이런 게 다 보일 정도로 보이는 지역인데 어떻게 거기에 대통령 공간을 간절 쓸 수 있느냐라고 막 지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제일 높은 데로 간 올라갔어요. 건데 예. 풍수지리관은 아마 그 전에 네. 서울 사무소가 좋으냐 한남동 육군 총장 공간이 좋으냐를 봤을 확률이 높은 그럴 가능성도 거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이 얘기하는 바로는 네. 이 육참 공간뿐만이 아니고 서울 사무소, 국방부 영내에 있는 예. 서울 사무소도 방문했다, 뭐 천공에 방문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그 당시 네. 제보를 받았던 것이 서울 사무소에 서울 사무소. 역순인으로 보이는 분이 왔다 갔다 하는 제보를 받고 네. 그때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국방부에. 예. 근데 그게 이제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네, 예. 조사 결과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고 어쨌든 KBS 보도 등으로 밝혀진 걸로 보면은 육참 공간에는 백재권 씨가 왔다 갔다 네. 이런 정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서울 사무소는 제도 조사했느냐 네. 이런 의문이 남는 것이고 네. 만약 누가 왔다 갔다고 했으면 국방부에서 제대로 체킹을 해서 네. 출입 기록이 또 남아 있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네. 두 군데 다 많네요. 네. 국방부 주둔지 안에 있는 서울 사무소도 울타리는 군이 경계합니다. 그렇죠. 예. 한남동 아무나 못 들어가죠. 공간 지역도 예. 군이 그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간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문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통제를 받죠. 들어가는 사람 다 기록하고 그렇죠. 또 제가 그 공간 안에 살 때도 누가 민간인이면 사전에 정문에 통보하고 네. 이런 사람 들어오니까 통과시켜 주라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렇게 허가하고 이런 절차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분명히 기록이 있을 텐데 아마 기록을 안 했을 확률도 있죠. 예. 기록 안 그래서 했을 확률. 그러면은 또 이게 보안 위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게 따져볼 게 많기 때문에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뭐 관저 이전 네.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 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료 검토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네. 미비한 점이 있다면 지적을 하고 네. 또 법 위반이 있다면은 그럼 그거대로 고소 고발을 하든 네.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자 네. 김병조 의원님 말씀해 주셨고